다섯 번째, 책 제목으로 든 8가지 생명력의 효과적인 예시. 자, 얼마큼 위력적인가를 한번 보자 라고 합니다. 이거는 1920년도에서 30년대, 100년 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 강합니다. 제가 미국을 좋아한다, 나쁘다. 저는 미국을 실제 가봤지만 미국에서 별로 살고 싶진 않아요. 좀 뭔가 약육강식이 좀 세다.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 볼 때. 하지만 미국이 강한 이유는 마케팅 같이 이런 학문들이 이미 100년 전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팔아도 애플처럼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를 투자를 하고 뭐를 받아낼 때 철저하게 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최대한의 돈을 받아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애들 얼마나 악랄해요. 근데 사모펀드 예를 들어가지고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있어. 그 사람이 영국의 이제 환율을 흔들어가지고 영국을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모펀드가 있어. 자, 내가 돈을 1억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전 조지 소로스에 갈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악랄하게 그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조합이나 정치인들이 합쳐서 만든 펀드들이긴 하지만 민자 고속도로를 파는 업체들 많잖아요. 완전 빨대거든요. 9호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우장산 터널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있는 펀드에 네가 투자를 할래? 아니면은 어떤 걸 투자할지 모르는 초보자 펀드에 투자를 할래? 그러면 당연히 저 같아도 돈은 글로 흐릅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권들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옛날부터 많이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미 100년 전쯤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냈고 또 그 증명된 거를 지금도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분발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1920년도에서 30년도에 지하철에서 조그만 책 같은 걸 팔았대요. 예. 그 조그만 펭귄북 같은 거 있잖아요. 팔았는데 이 책들이 안 팔리니까 이 책들의 이름을 바꿔봤대요. 어떻게? 8가지 생명력으로 바꿔봤대. 어떻게 바꿔봤냐면 열시라고 하는 소설의 책이 있었는데 요거는 2000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열시라는 이름을 딱 했을 때. 근데 제목을 바꿨대. 어떻게 했냐면 예술의 의미라고 바꿔봤대. 그러니까 매출이 9,000부가 팔리더라. 뭘 건드렸냐? 사회적 인정 욕구. 뭐냐면 열시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열시? 뭐 이렇게 지나갔던 사람이 예술의 의미라는 책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 나도 예술의 의미 정도는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걸 건드려서 9,000부가 팔렸다는 거죠. 자, 황금빛 머리칼. 황금빛 머리칼 같은 경우는 원래 5,000부가 팔렸대요. 이건 약간 연애 소설인 것 같아요. 황금빛 머리칼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금발의 애인을 찾아서, 어우, 자극적이죠. 금발의 애인을 찾아서 하니까 5만 부, 10배가 팔렸다고 합니다. 성적 만족을 자극한 거죠. 성적 만족. 자, 논쟁술이라는 책이 있었대요. 논쟁술. 논쟁을 좀 막 치고받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팔릴 때, 하나도. 근데 이름을 뭐라고 바꿨더니, 합리적인 논쟁의 수단이라고 바꿨더니, 3만 부가 팔리더라. 야, 이거 기적이죠. 예. 논쟁술이 할 때는 정말 읽고 싶지 않은데, 합리적인 논쟁의 수단. 이게 뭘 얘기하냐.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고, 이기고 싶고,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 거죠. 이것만 읽으면 왠지 합리적으로 내가 논쟁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장 상사 회의실에서도 합리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철저하게 자극을 합니다. 자, 카나노바가 아닙니다. 카사노바예요. 예, 카사노바 그의 사랑이란 책이 있었는데 요거는 8,000부가 팔렸대요. 카사노바 뭔지 아시죠? 카사노바는 이제 세계적인 유혹자라고 표현할까요? 그때는 근데 8,000부가 팔렸는데 카사노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인이라고 하니까 22,000부가 팔렸대요. 자, 무슨 얘기냐? 카사노바 그의 사랑을 내가 설명해 줄게요 라고 할 때는 8,000부가 팔렸는데 카사노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혹자. 뭐 반대로 얘기할까요? 역사상 가장 여성을 쉽게 꼬시고 그들의 마음을 미친 듯이 사로잡았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유혹자다. 라고 하니까 22,000부가 팔리더라. 성적 만족을 건든 거죠. 왜? 어, 여성분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분들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그 본성은 그 사람을 쉽게 꼬시고 싶다. 혹은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고 남들보다 그 사람을 더 잘 꼬시고 싶다. 라는 게 본성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성적인 부분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성적인 영역이 이 본능을 못 건들게 교육을 받아요. 즉 이거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쪽 세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성적인 게 이걸 계속 건들잖아요. 그럼 계속 뭐밖에 안 생기냐? 죄책감밖에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얘기가 좀 길었지만 이거를 건드려서 책 제목을 바꿨더니 잘 팔렸다. 뭐 이런 거예요. 잠언 뭔지 아시죠? 예, 뭐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데, 여기 2,000부가 팔렸대요. 잠언이라고 하니까, 고리타분하고 뭔가, 왠지 학교 때라든가 목사님이 이제 추천했던 그런 책 같은데, 뭐 읽기 싫죠. 근데 뭐라고 했냐? 인생의 수수께끼에 관한 진실이라고 바꾸니까 9,000부가 팔리더라. 거의 4.2배, 3배 정도 팔린 거죠. 생존 사는 즐거움 생명 연장을 건드렸거든요. 잠원일 때는 아무런 매력이 없지만 인생의 수수께끼에 관한 진실이라고 하니까 뭔가 호혹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새싹 인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새싹 인삼은 뭐에 좋아요가 아니라 왜 70대 농부 문영철님은 젊습니다. 70대 농부 71살의 문영철 농부가 인생을 담아서 완성한 단 하나의 새싹 인삼. 왜 이 새싹 인삼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했을 때 어때요? 혹하죠. 이런 거가 바로 제목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부스가 팔린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당신의 쇼핑몰과 상세 페이지의 내용들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사람들이 얼만큼 침을 흘리고 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홀드먼 줄리어스입니다. 줄리어스의 얘기는 가장 효과적인 욕구는 두 가지래요. 섹스와 자기 개발이래요. 이 8가지 생명력 중을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효과적인 건 두 가지였다. 성적인 것과 자기 개발이었다.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물건을 사고 논리로 정당한대요.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논리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이성적으로 물건을 나는 가성비가 넘치는 혹은 이성적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사실 마케팅은 뭐냐면요. 감정을 건드려야 돼요. 감정을 건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거 사고 싶어. 저거 예쁘다. 이거 뭐야? 인스타그램이 그런 채널이죠. 인스타그램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제품, 예쁘지도 않은 제품 홍보하면 팔릴까요? 아니죠. 가격이 안 써 있어도 패키지가 예쁘거나 특이하면 일단 보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감정이에요.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뭐 구전 녹용 이래가지고 송혜 씨가 이제 홍보하는 거죠. 구전 녹용입니다. 이러고 나가지고 러시아에서는 과거에 한약자들은 러시아에서 나온 거를 뭐 천녹이라고 불렀고 그 천녹을 넣은 구전 녹용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왕실이 좋아했고 내가 너무 추천할 수 있고 이걸 먹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 감정을 건들고 논리로 정당화해요. 사실은 가격이 괜찮다. 옛날에 높으신 분들만 먹던 건데 이 가격이면 아주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닦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정을 어떻게 건들지를 고민해야 돼요. 즉 어떠한 내가 마케팅 계획이나 상품 계획을 할 때 이걸 보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지 이거를 보면 진짜 고수입니다. 그게 아니라 좀 고수가 아니신 분들은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죠. 근데 정말 고수들은 이걸 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지를 지었다 폈다 지었다 폈다를 할지를 먼저 고민을 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욕구나 필요를 슬쩍 언급해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라. 사람들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힘의 7가지 원칙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딱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실컷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기능이 나온다던가 요럴 때도 좋아요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거죠. 픽시마 7170이라고 해서 이제 캐논에 나왔던 프린터입니다. 포토 잉크젯 프린터였고 당시에 어디였죠? 대홍기획인가 거기서 만든 상세 페이지예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프린터가 나오고 기능을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력부터 복사까지 빠른 속도로 시원하게
PC에서 프린터에 있는 인터넷 사진을 곧바로 출력하거나 나만 디스크를 만들거나 한결 슬립해진 디자인을 얘기하거나. 자, 대부분 마케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품이 가진 기능을 잘 표현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좀 센 마케터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제품을 누가 살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 제품이 만약에 안 팔리면 더더욱 타겟을 더 줄이겠죠.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싶어 하고 뭐를 보고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이 업체는 이 MG7170이라고 하는 모델은 이제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마미포토라고 해가지고 엄마들을 타겟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능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내 아이의 예쁜 순간을 오래오래 DSLR급 복합기라고 해놓고, 자, 뽑아져 주지 않을 사라져 버릴 순간들, 내 아이에게 오래오래 남겨주고 싶은 사진들, 그 화질 그대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감정만 건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 예쁜 순간 오래오래 해놓고 사진이 계속 나오고, 스튜디오에 쓰는 포토 프린터 화질 그대로 이 작은 종이에 이걸 담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가 계속 내가 찍었던 예쁜 사진들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제주도에서 너가 여기 있었지. 너가 여기 있었단다. 너가 여기서 해수욕도 했어. 이 순간을 난 기억하고 싶고 이걸 찍어주고 싶어. 어떻게? 7170의 압도적인 71790이 됐지만 이런 포토 프린터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감정을 흔들고 기능을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3, 4년 만에 역주행을 시작해서 판매량이 40%가 급증하고 2016년도에 2017년도에 다나가 선정한 프린터 베스트 히트 브랜드가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지금까지도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 감정을 흔들었거든. 뭐 가격이 싸진 건 아닙니다. 가격이 싸지 않기 때문에 맘카페에서는 이제 해외 직구까지 하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나 필요를 슬쩍 언급해서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라. 이게 마케팅의 기본적인 설득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구구절절하게 다 써놓으면 안 읽지 않을까요? 페이지가 너무 길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페이지가 길면 지루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페이지가 길어도 읽게 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8가지 생명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단락이나 모든 사진들이 적어도 이런 걸 한 개 한 개씩 딱 건드려주면 자기도 모르게 24만 픽셀을 다 읽고 있어. 이게 8가지 생명력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들은 그냥 상품만 열심히 설명하고 싸게 팔라고 노력할 때 나는 가격은 건들지 않으면서도 나한테 24만 픽셀을 읽게 만들 수 있다면 웬만한 제품들은 다 팔 수 있어요. 그게 마케터의 힘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번째 단락이고요. 9가지 후천적 욕구를 얘기해요. 이건 뭐냐? 8가지 생명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아까 전에 났던 생존, 사는 즐거움, 생명 연장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들 건드려도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 즉 뭐냐면 8가지 생명력을 못 건들더라도 이것들을 건들면은 그래도 매력적인 광고 기획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지식을 획득하고 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심리, 시원스쿨 같은 게 이런 걸 잘 건들죠.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닷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인들을 건드렸었잖아요.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다. 세상 다큐멘터리 이런 거죠. 특히 뭐 저도 다큐멘터리 진짜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북극에 있는 펭귄의 생활을 우리가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죠. 몸과 환경이 깨끗하면 좋겠다. 예, 많은 업체들이 건들고 있죠. 매사에 능률적이고 싶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예요. 수고를 덜고 싶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은 몇 개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시간을 줄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남을 믿고 싶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다. 남을 믿고 싶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선업체들이 많이 쓰고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다. 이걸 하는 것으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다. 사랑의 열매 같은 게 이런 걸 진짜 잘 건드거든요.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면 뭐 주죠? 열매를 주잖아요. 이걸 달고 나오면 다른 사람 같지가 않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세월호 그 마크 같은 경우도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믿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공헌하고 신분이 다르다. 로터리 클럽 같은 거죠. 이런 거를 건드는 것도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 스타일을 멋지게 표현하고 싶다. 이것도 내용이 되고, 경제적이고 싶다. 이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9가지 후천적인 욕구고요. 유리한 거래를 하고 싶다. 이것도 후천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이거를 빠르게 얘기하고 지나가요. 왜냐? 이 9가지 후천적 욕구는요, 이 책에 써 있습니다. 8가지 생명력에 무조건 밀려요. 즉, 9가지 후천적인 욕구로 내가 마케팅 포지셔닝, 그러니까 글을 쓰고 사진을 표현했지만, 어떤 놈이 나와가지고, 생명 연장의 꿈,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즉 뭐냐, 마케터는 되도록이면 8가지 생명력을 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못 건든다 그러면 요거라도 해라. 그러면 남보단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7번째, 시각적 단어가 주는 힘입니다. 자, 제가 지금 녹화 시간을 보니까 거의 제가 편집을 약간 한다 치더라도 한 45분 정도가 지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7개였거든요. 이 책의 단락이 제가 기억하는 게 거의 40개 가까이 됩니다. 굉장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밑에 내용은 더 길어요. 그러니까 저랑 단기전으로 이 교육은 마케터라면 브리테리커 백과사전처럼 모셔두는 교육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쉬어가도록 하죠. 아마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1, 2부가 벌써 나뉘어졌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적인 단어가 주는 힘. 예시. 우리는 어떤 문구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당신은 어떤 문구를 표현하고 있고 어떤 문구를 고객한테 전달하고 있는가? 첫 번째, 어딘가 가서 무언가 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디가 가서 무언가 가져와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엌에 가서 음식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엌에 가서 오븐을 열고 음식을 가져와라고 하는 광고업자가 있고요. 다섯 번째, 부엌에 가서 오븐을 열고 피자를 꺼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부엌에 가서 오븐을 열고 지금껏 먹어본 중에 가장 신선하고 가장 바삭바삭하고 가장 맛있고 따끈한 피자를 꺼내라. 계속해서 크고 푸짐하게 한 조각을 잘라라.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이제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라. 그 바삭바삭함이랑 밀가루 반죽은 오늘 아침에 새로 만들었고, 시카고식의 두툼한 딥 디시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버진 올리브 오일을 바른 검은 팬에서 구웠다. 1, 2, 3, 4, 5, 6번의 차이를 아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보통 마케터 정도면은 한 5번 정도는 표현하는데, 진짜 고수들은 6번을 쓴다. 물론 시각적인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멘트만 들어도 지금 연상이 되셨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논리적으로 쓰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이 많고 짧게 쓰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 우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짧은 글과 요약된 글. 예를 들어가지고 김문의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명저죠.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라고 느껴지는 언어의 그 묘미가 느껴지는 책이거든요. 근데 마케터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케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가장 신선하고 가장 바삭바삭하고 가장 맛있고 따끈한 피자를 꺼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계속 크고 푸짐하게 한 조각을 잘라라.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제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봐. 그 바삭바삭함이랑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이 연상이 되니까. 1, 2, 3, 5번보다 6번이 훨씬 더 잘 팔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소비자 심리학의 17가지 법칙을 얘기를 할게요. 자, 안녕!